비 오는데 뭐 입고 나가야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멋내기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죠. 저희 집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창문을 열어도 눅눅하고 닫아도 답답하고요. 이맘때가 되면요.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꺼냈다 넣었다. 또 꺼냈다 넣었다. 그러다 결국 만만한 거 하나 대충 걸치고 나가시죠. 그런데요. 그 만만한 옷이 사실은 장마철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새 옷 사시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옷장 앞줄과 뒷줄을 서로 바꾸는 일입니다. 여름 옷은 이미 옷장에 다 있어요. 다만 장마철에 맞는 옷이 뒤에 걸려 있고 안 맞는 옷이 앞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옷감. 둘째, 색깔. 셋째, 스카프 한 장. 그리고 넷째, 신발. 여기서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3가지는요. 조금 더 곱게, 조금 더 젊어 보이시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셔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신발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건 예뻐 보이시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다치시라고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앞부분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마지막까지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옷장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마철에 옷을 고를 때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요? 보통은 디자인을 봅니다. 예쁜가, 안 예쁜가. 그런데 장마철에는요. 디자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감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옷이 반드시 젖거든요. 비를 맞아서만 젖는 게 아닙니다. 땀으로 젖고 습기로 젖고 버스 안 사람들 틈에서 또 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옷이 젖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면 티셔츠. 면이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땀을 잘 빨아들인다고요. 맞습니다. 잘 빨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뱉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을 머금은 면은요. 무거워집니다.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등에, 어깨에, 팔뚝에 착 달라붙어요. 아침에 입고 나갔는데 저녁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름면 티셔츠는요. 맑은 날 옷입니다. 장마철 옷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여름 니트입니다. 이건 우리 옷장에 정말 많죠. 품이 있어 보이고 팔뚝도 가려주고 냉방에도 좋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니트는요. 실을 엮어서 만든 옷이잖아요. 그 사이사이 구멍에 습기가 그대로 들어와 앉습니다. 한번 눅눅해지면 하루 종일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습기를 먹은 니트는 모양이 무너집니다. 어깨선이 처지고 아랫단이 늘어나고요. 멀쩡한 옷을 장마철에 입어서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안감이 달린 옷입니다. 겉감은 얇아서 시원해 보이는데 안에 안감이 한 겹 더 있는 옷이요. 옷이 2겹이면요. 마르는 시간도 2배입니다. 겉은 말랐는데 안은 축축한 상태. 이게 제일 불쾌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옷을 앞줄로 꺼내야 할까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젖었을 때 몸에 붙지 않고 뜨는 옷. 첫째로 리넨이 섞인 옷입니다. 리넨 100%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구김이 심하거든요. 리넨에 다른 실이 조금 섞인 것. 그것이 좋습니다. 리넨은요. 원단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어도 옷이 몸에서 살짝 떠 있어요. 몸에 붙지 않으니까 배도 팔뚝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오글오글한 원단이 있습니다. 여름 잠옷에 많이 쓰는 표면이 오돌토돌한 그 원단이요. 시어서커라고 부릅니다. 그 주름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름 덕분에 옷과 살 사이에 공기가 통하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달라붙지를 않아요. 게다가 원래 구겨진 원단이니까 구겨져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이보다 편한 옷이 없어요. 셋째로, 요즘 나오는 기능성 옷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폴리는 싸구려 아니냐고요. 옛날 폴리는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고 정전기 나고 번들거리고요. 그런데 요즘 것은 다릅니다. 땀을 밖으로 밀어내고 금방 마르도록 만들어진 옷감입니다. 등산복이나 골프복에 쓰던 그 원단이 이제 평상복에도 들어옵니다. 장마철에는 이런 옷이 훨씬 편합니다. 그럼 옷을 살 때 이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목 뒤에 있는 라벨을 뒤집어 보세요. 거기에 소재가 적혀 있습니다. 3초면 됩니다. 면 100%라고 적혀 있으면 장마철에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리넨이나 텐셀, 폴리가 섞여 있으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장마철이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젖었을 때 몸에서 뜨는 옷, 붙는 옷은 뒤로, 뜨는 옷은 앞으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비 오는 날 거울을 봤는데 유난히 얼굴이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늙었구나.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빛 때문입니다. 맑은 날에는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이 우리 얼굴을 위에서부터 밝혀줍니다. 그런데 흐린 날에는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집니다. 눈밑, 팔자주름, 턱선. 이런 곳이 전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흐린 날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하늘 탓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늘이 해주지 않는 일을 옷이 대신하게 만들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의는 밝게, 하의는 어둡게,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밝은색 상의는요, 반사판 역할을 하거든요. 사진관에서 사진 찍을 때 얼굴 밑에 하얀 판을 대주는 것 보셨죠? 그 하얀 판이 빛을 얼굴로 튕겨 올려줍니다. 밝은색 옷이 얼굴 아래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 같은 조명인데요. 검정 상의를 입었을 때와 아이보리 상의를 입었을 때 눈밑 그림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화장품보다 옷색이 빠릅니다. 그럼 어떤 색이 좋을까요? 아이보리, 크림색. 가장 안전합니다. 새하얀 흰색보다는 노란기가 살짝 도는 아이보리가 얼굴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순백은 오히려 얼굴을 눌러버릴 때가 있어요. 밝은 하늘색. 칙칙함을 걷어내줍니다. 얼굴에 회색빛이 도는 날 특히 좋습니다. 연한 산호색, 살구색. 얼굴에 혈색을 얹어줍니다. 입술색이 없어 보이는 날 이 색 하나면 됩니다. 연보라색. 이건 시니어 여성분들께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인데요. 의외로 잘 안 입으십니다. 품이 있으면서 얼굴을 화사하게 해줍니다.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장마철에 잠시 내려두셔야 할 색은 무엇일까요? 검정입니다. 검정은 무난하잖아. 맞습니다. 맑은 날에는요. 그런데 흐린 날 얼굴 바로 아래에 있는 검정은요, 올라와야 할 빛을 전부 먹어버립니다. 얼굴이 한 톤 더 어두워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검정 옷을 버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래로 내려보내시라는 말입니다. 검정 바지, 검정 치마. 아주 좋습니다. 아래가 어두우면 몸이 정돈돼 보이고요. 비에 젖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짙은 회색이나 카키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회색인 날에 회색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배경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두운 색이 편한데.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옷 전체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얼굴 바로 아래, 목 주변 한 뼘만 밝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뼘을 제일 잘 해결해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스카프 한 장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하늘이 어두울수록 얼굴 가까이는 밝게,
검정은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 시니어 여성분께 딱 하나만 챙기시라고 한다며 저는 스카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얇은 천 한 장이요. 장마철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냉방입니다. 장마철에는 참 이상하죠. 밖은 덥고 습한데 안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버스, 지하철, 병원, 은행, 마트. 어디를 가나 냉방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두꺼운 겉옷을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무겁고 짐이 되고 비를 맞으면 마르지도 않고요. 그런데 목만 덮어도요.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목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거기만 따뜻하게 해줘도 몸 전체가 덜 시립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목 뒤로 찬바람을 맞은 날, 그날 저녁에 목이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결리고 팔이 저리고요. 그게 다음 날까지 갑니다. 가방에 스카프 한 장. 무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리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목에서 제일 먼저 티가 납니다. 얼굴은 크림도 바르고 관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목은 그냥 둡니다. 그래서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목에서 나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애써서 없애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덮으면 됩니다. 스카프 한 장 두르는 순간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감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멋을 낸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밋밋함입니다.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옷을 간소하게 입게 되죠. 무지 티셔츠에 바지. 그것이 끝입니다. 여기에 스카프 하나만 얹으며 대충 입은 사람이 차려입은 사람이 됩니다. 옷을 더 산 것이 아닙니다. 한 장 얹었을 뿐입니다. 그럼 장마철 스카프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첫째, 얇은 것으로 고르세요. 얇은 실크나 얇은 면이 좋습니다. 두꺼운 것은 안 됩니다. 목에 땀이 찹니다. 니트로 짠 스카프나 두꺼운 목도리는요. 장마철에는 아닙니다. 둘째, 색은 밝은 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색들이요. 아이보리, 연분홍, 하늘색, 연노랑. 검정 옷을 입으신 날 밝은 스카프 하나.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쉬운 실천입니다. 셋째, 크기는 크지 않게. 접었을 때 손바닥만 해지는 크기. 그것이 딱 좋습니다. 너무 크면 결국 짐이 돼서 들고 나가지 않으시게 됩니다. 두르는 법도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매듭법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하지 않으시게 되거든요. 첫 번째, 목에 한 바퀴 감고 양 끝을 앞으로 늘어뜨리는 것. 5초면 끝납니다. 어디에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접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것. 넓은 쪽을 앞으로 오게 하고 뒤에서 살짝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 앞이 넓게 덮입니다. 목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공식입니다. 스카프 한 장이면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냉방, 목, 그리고 밋밋함.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는요. 조금 더 곱게, 조금 더 젊어 보이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안 하셔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릅니다. 신발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요. 한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손목이 부러지고, 고관절을 다치고, 그러면 몇 달을 누워 계셔야 합니다.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일어나서 걷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무서우면 나가지 않으시게 되고요. 넘어짐 한 번이 생활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멋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의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마철에 신발장에서 빼두셔야 할 신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뒤가 트인 슬리퍼입니다. 이것 정말 많이 신으십니다. 편하고 젖어도 되고 신고 벗기 쉽고요. 그런데 이것이요. 장마철에 가장 위험한 신발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가 고정되지 않으니까요.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발가락으로 신발을 붙잡고 걷게 됩니다. 본인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발가락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발 전체가 굳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졌을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휘청하다가도 잡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젖은 바닥에서는요. 신발은 그대로인데 발만 신발 안에서 미끄러집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뒤꿈치가 잡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둘째, 바닥이 반질반질한 신발입니다. 이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 하나 꺼내서 뒤집어 보세요. 바닥이 매끈매끈하고 무늬가 거의 없다면요. 젖은 바닥에서는 그냥 스케이트입니다. 반대로 바닥에 골이 깊게 파여 있고 무늬가 촘촘한 것. 그것은 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타이어 홈이 다르면 비 오는 날 미끄러지죠. 신발도 똑같습니다. 셋째, 가죽으로 된 바닥입니다. 단정한 구두, 정장 구두. 바닥이 가죽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죽 바닥은요. 물에 젖으면 미끄럼을 막아주는 기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고무로 된 바닥을 고르세요. 고무는 젖어도 바닥을 붙잡습니다. 넷째, 이건 의외라고 하실 텐데요. 굽이 아예 없는 신발입니다. 굽 없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아니야? 하시죠. 아닙니다. 굽이 하나도 없으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그 충격이 무릎으로 곧장 올라옵니다. 2-3cm 정도. 낮고 넓은 굽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신발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뒤꿈치가 잡히는가? 신발이 발에서 놀지 않아야 합니다. 둘, 바닥에 골이 깊게 파여 있는가? 사실 때 꼭 뒤집어 보세요. 점원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거 미끄럼 방지되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 굽이 낮고 넓은가? 얇은 굽은 안 됩니다. 젖은 보도블록 틈에 끼입니다. 넷, 젖어도 되는 소재인가? 천으로 된 신발은 하루 종일 축축합니다. 발이 붓습니다. 발이 부르면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요. 그것이 또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잘 신으셔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자리가 3군데 있습니다. 첫째, 건물 입구의 대리석 바닥입니다. 밖에서 물 묻은 신발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거기가 얼음판입니다. 둘째, 계단입니다. 계단은요, 넘어지면 한 칸이 아니라 여러 칸을 굴러 내려갑니다. 비 오는 날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으세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마트 입구의 매트입니다. 매트가 물을 잔뜩 먹어서 오히려 미끄러운 경우가 많고요. 매트 끝이 말려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발이 걸립니다. 이 3곳에서는요, 걸음폭을 평소보다 좁게, 그리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디디세요. 발 뒤꿈치부터 툭툭 딛지 마시고요. 발 전체로 지그시 디디는 겁니다. 오늘의 4번째 공식입니다. 신발은 뒤집어 보고 고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천천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옷감. 젖으면 늘어지는 옷은 뒤로. 젖어도 몸에서 뜨는 옷을 앞으로. 라벨 한번 뒤집어 보는 것. 3초면 됩니다. 둘, 색깔. 하늘이 어두울수록 얼굴 가까이는 밝게. 검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셋, 스카프.
한 장이면 냉방과 목과 밋밋함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가방에 한 장. 무게 나가지 않습니다. 네. 신발. 뒤꿈치가 잡히는가? 바닥에 골이 파여 있는가? 그리고 비 오는 날 계단에서는 꼭 손잡이를 잡으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신발이나 신어도 됐습니다. 몸이 다 버텨줬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신발장 열어서 신발 하나 뒤집어 보시는 것. 그것 하나면 오늘 영상은 제 몫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제일 곤란한 것이 무엇인가요? 신발이 마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도 좋습니다. 우산을 들고 다니느라 손이 모자란 것도 좋고요. 버스 안냉방이 너무 추운 것도 좋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 중에서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시니어 멋내기의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니어 멋내기가 다음 옷장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부디 미끄러지지 마시고요. 편안하고 곱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멋내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